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입니다. 자, 제1금융권 예금과 대출이자가 모두 3%대로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최근 연 4% 초반으로 금리를 낮추었고요. 또 일부 저축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연 3%까지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자, 계속되는 대출금리 인하 소식,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이어집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급매물이 좀 많이 또 소진된 데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상계 주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월교 등의 이제 미미삼이라던가 이런 거 재건축 관련 이슈와 함께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급매들은 또 많이 또 소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들 특히나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뭐 모아타운이니 그다음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니 이런 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따라 또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또 이제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국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지역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더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아니면 최근에 또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많이 이루어졌죠. 뭐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행권의 금리 인하 소식에 다시금 시장의 방향, 갈피를 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 움직일 시점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또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서울 쪽에 좀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모아타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정비 사업지들을 새롭게 이제 신규로 지금 이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2022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20%, 30% 빠진 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년에 이렇게 신규로 뭐 지정이 되거나 이런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양동이라던가 아니면 노량진이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거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또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도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또 투자에 대한 기회를 또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서울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 특히나 모아타운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투자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당산동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지금 여유자금이 한 4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용산 쪽에 빌라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양동 그 우성 아파트 일대 그 극동이나 성원 아파트가 혹시 통합 개발이 될까 하고 그리고 또 청량리 보면은 스카이엘 65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네. 좀 가격하고 또 하나는 더 그 구이동에 현대프라임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가 용적률이 높은데 좀 비전이 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너무 전화 잘 많죠? 주셨어요. 지금 네. 굉장히 다양한 지역 보고 계시네요. 일단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양 우성 아파트도 여기 일대가 또 통합 개발이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청량리와 구이동까지 정말 좀 다양하게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지역별로 어떤 곳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은지 전문가 의견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 그 전화를 주시는데 그 주변 분들 다 뭐 네. 궁금하신 거 다 모아갖고 지금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이게 되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계속 그래요? 지도 보면서. 예. 네네. 일단 제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또 네. 시청자분도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이제 먼저 아까 자양동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네네. 그죠? 자, 자양 사동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이제 그 한강변 라인이고요. 그죠? 예. 네. 자양 사동 쪽이 이제 한강변 라인이고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지역들 자양 사동의 이제 하단 쪽 이쪽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작년 말에 이제 신속통합기에 이제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죠? 네네. 예, 신속통합기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네, 네, 아무래도 높더라고요. 우리가 이 뭐 이제 신속이든 뭐하든 이제 같이 이제 지정이 되더라도 그 지정이 된 입지에 따라서 또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게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 라인에 그다음에 입지가 또 다리만 건너면 또 이제 강남이고요.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유원지도 있고요. 예, 상당히 네. 좀 이제 입지가 좋죠.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가 요 지금 뒤편은 지금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요 앞쪽 라인 한강 우성 아파트나 한강 성원이라던가 아니면 한강 네. 극동 요 아파트 지금 이게 지금 한강변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한강변 라인에 있는 건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아주 큰 단지들은 아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얘네가 지금 통합 재건축이 가능할까? 그죠? 네네. 예, 궁금하신 게 요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거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좋아요. 그죠? 예, 입지가 좋기 네, 때문에 최고죠. 네, 사실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통합 재건축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좋겠죠. 그죠? 네. 예, 그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강변이 영구 조망이잖아요. 네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통합 재건축이 훨씬 더 이익이 클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게 근데 통합 재건축이 쉽지만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들 간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 다르죠.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도 틀리고 편형대도 틀리고요.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렇게 일반 주택지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네.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겠죠. 일단은 개발 방향은 통합 재건축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네.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지가 이쪽은 가장 관건이고요. 네. 예, 요거는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또 어디 말씀하셨죠? 거기요. 거기 그 청량리 거기 예? 청량리 스카이엘 65 있잖아요. 예, 청량리 예, 예. 여기. 예전에 그 청량리 4구역. 네네네. 예. 거기가 이제 입주 두고 있는데 거기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그 청량리 4구역 올해 그 7월인가 입주하죠? 그죠? 네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청량리 4구역이 예전에 그 청량리 일대 그 집창촌이 있던 자리거든요. 여기.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네네. 청량리 4구역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개동 지금 주상복합 올라가고 있고 한 개동은 이제 호텔 백화점 자리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내년 7월 달에 입주인데요. 지금 네. 이제 여기 지금 33평형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시세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최근에 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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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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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좀 이제 전매가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3평대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은 네. 요 부근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를 한 게 여기 뒤편에 있는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예요. 아, 네, 예, 여기가 지금 33평형대가 지금 보통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가거든요. 네. 예, 최고가는 여기가 한 17억, 18억 이제 찍었던 데입니다. 예, 작년에.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 미주 아파트 있죠. 네, 네, 예, 미주 아파트 지금 이번에 그 재건축 건축심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번에 그 재건축이 이제 계획안에 떨어진 거죠. 자, 네. 근데 이 미주 아파트가 지금 33평 기준으로 보통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남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 될 아파트, 그다음에 벌써 신규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입지가 여기 뭐 청량역 바로 앞에 있는 당연히 청량리 사구역이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3평형 기준으로 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지금 시세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또 어디 말씀하셨죠? 그 구이동의 현대프라임이요. 거기가 용적률이 높은데 네. 전망이 좋을까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자 여기 지금 현대프라임 아파트 여기에 있네요, 그죠? 지금 이제 네네, 강병역 이제 강변역. 여기 지금 동서울 네. 터미널 있고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변 영구조망이죠, 그렇죠? 네, 네. 예, 보통 우리가 아파트들이 노후가 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재건축을 하는데 얘는 재건축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기존의 용적률이 거의 40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자, 네.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그럼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앞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으로. 아, 자, 그런데 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좀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 저는 그래도 투자 가치가 좋다라는 게 일단은 네. 재건축을 못해도 리모델링으로 풀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우리가 네. 한강 조망이라는 거는 한강 네. 조망이 또 영구 조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인근에 여기 지금 동서울 터미널 앞으로 또 개발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여기에 네, 이제 뭐 알겠습니다. 이제 스타필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여기가 또 상권이 또 상당히 또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도 뭐 투자 가치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 여기 지금 자양동, 청량리, 지금 광장동 지금 다 해드렸네요. 뭐 또 더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예, 이제 좀 미안하시죠? 세 개 여쭤보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네. 예, 전화 주시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또 좀 디테일하게 좀 풀이해 드릴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지역들 보고 계셨는데요. 지역별로 미래 가치와 그리고 호재들 함께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또 원하는 또 선택을 하시되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꼼꼼한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 양도소득세 때문에 문의드렸는데요. 네, 제가 1주택자고 네, 18년 5월경에 그 도남동에 한신 아파트 있죠? 네. 그 전세 끼고 매입했는데 한 그때 2억 한 3억 6천 정도? 전세가 2억 2천이고. 네, 근데 지금 뭐 시세는 뭐 5억 초중반대로 지금 얘기를 들리는데 이제 계속 전세만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규제제를 하게 되면은 팔면은 이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비과세가 되는지 좀 궁금해 갖고요. 아, 거주 요건을 지금 채우지 않으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도남동 한신아파트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했을 때 어떤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게- 일단은 1주택이시죠? 그죠? 예, 예. 지금 예, 1주택 1주택이시고 아까 그 도남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언제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2018년도? 5월 그때 중순경쯤 했어요. 2018년 5월 달이요. 예. 예. 그러면 이 당시는 서울이 규제 지역이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규제 지역 중에 우리가 이제 양도세 이제 거주 요건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때가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매입했을 당시에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지금은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풀렸죠.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자, 우리 시청자님은 2018년 5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근데 서울이 제 기억으로는 2017년
8월 2일, 그러니까 8일 대책 이때 이제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을 때는 여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풀렸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매수하는 거는 어때요? 지금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매수, 그러니까 내가 2년 거주 요건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을 때 이쪽이 조정이었냐 비조정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을 때는 지금 2018년도니까 이때는 조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네.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규제가 해제가 되더라도 얘는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거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이해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매입한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매입한 시점에 오.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2년 거주 안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매입할 시점에 내가 이제 매입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2년 거주 요건이 있고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네. 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2018년 5월 달에 이거 매수하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2017년 만약에 7월 달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때는 또 2년 거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거주 요건이 있냐 없냐의 여부는요. 내가 매입할 당시에 여기가 조정이었냐 비조정이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동안 전세만 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네요, 의무적으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주하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2년 거주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만약에 2년 거주 안 하시고 그냥 매도하시게 되면 어차피 뭐 중간은 안 되니까 일반세율 예. 적용 이제 받으시는 걸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2년 거주 요건 꼭 채우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재개발 지역 중 흙속의 진주로 불리는 곳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이른바 세계 도심 지역이 접근성이 좋아서 입지 측면에서도 알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량진 뉴타운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이제 강의는요, 좀 투자에 대한 강의를 좀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좀 이게 도심 쪽에 좀 이게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한번 지역을 한번 제가 한번 이제 그 정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 도심에서요, 도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심 재개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이죠. 예. 용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타운도 보더라도 한남 뉴타운이 가장 이제 가격이 높은 것처럼, 한남 뉴타운이 가장 가격이 높은 것처럼 용산이 하는 지역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이 용산에 이렇게 가장 가격이 높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가 부동산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입지를 제가 강조해 드리잖아요. 입지, 그렇죠? 입지가 상당히 좋죠. 왜? 한강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도심의 정중앙에 있는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가 우리가 입지가 좋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 지역 내에 개발 호재들이 많으면 이 개발 호재들이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이 지금 묶인 이유는요, 그만큼 용산의 위상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용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와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왜 근데 입지냐.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뭐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라던가 이런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주 근접. 자, 어떤 거냐?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많겠죠.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이쪽에 가격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죠. 일자리의 양과 그다음에 이제 질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럼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삼도심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의 삼도심은요. 자,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일대, 여기를 우리가 삼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삼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보면요. 자, 강북 지역에서 보면 용산이라는 지역이 삼도심의 정중앙에 있네요. 예, 그래서 가장 가격이 높고요. 그 다음에 뒤에 중구, 그 다음에 중구 뒤에 성북구, 그 다음에 강북구, 도봉구 순으로 어때요? 삼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왼쪽을 보더라도 마포가 이제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대가 높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은평구 순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 서울의 이제 오른쪽을 보면 자, 여기 성동구, 광진구가 가장 가격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뒤편에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직주 근접성입니다. 자, 그런데 용산은 어때요? 정중앙에 있다라는 거죠.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용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죠.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용산 민족공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강북의 코엑스가 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GTX 더블역세권,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남뉴타운 개발이라던가, 이촌동 일대 재건축까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자, 그러니까는 용산이 우리가 도심 재개발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가 바로 용산과 버금가는 지역입니다. 자,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노량진입니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지를 한번 보면요. 자, 입지를 보면 노량진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의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7호선, 9호선, 1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7호선, 9호선 이용하면 바로 이제 강남으로 이제 직행이 되죠. 그 다음에 1호선 라인 통과하면 바로 광화문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의도는 바로 인접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삼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타운 중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장주가 한남 뉴타운이고요. 그 다음 대량주가 노량진 뉴타운인 겁니다. 예,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 쪽은 좀 투자 금액이 뭐 한남 뉴타운만큼 가격이 높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인근의 뭐 신길 뉴타운이나 아니면 이제 흑성 뉴타운보다 사업 속도가 상당히 느렸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뭐 이제 노량진 일대 잘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고시원 밀집 지역에 그다음에 입시학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좋고 그다음에 뭐 고시원이나 원룸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월세도 잘 들어오니까 굳이 개발에 이제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붕괴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원룸주택이라던가 고시원들도 이제 공실들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상당히 빠릅니다. 예,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뭐 노량진 1구역, 3구역, 6구역 이런 조감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거고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 쪽은 지금 이제 사업 속도가 최근에 상당히 빠른데 지역별로 보면 지금 뭐 2구역이나 지금 2구역이나 지금 이제 6구역 이런 데는 벌써 지금 철거까지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8구역은 지금 이주 진행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주 예정인데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데도 있고 관리처분 인가 직전인 데도 있고 사업시행 인가 받은 데도 있고요. 예, 그만큼 이제 사업에는
최근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이 지금 이제 뭐 노량진 뉴타운 쪽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노량진 뉴타운 인근 지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 좀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입지와 개발 호재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노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량진역 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앞에 수산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빈 공터들이 많죠. 거기가 앞으로 복합 고밀돼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시장 일대가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승배기역 쪽, 그러니까 7호선 라인 쪽 이제 장승배기역 쪽은 동작구에 종합행정타운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예, 그만큼 주변에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고밀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고 여기는 이제 복합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교통들도 많이 좋아지고요. 뭐 노들께서 바로 빠지는 길, 그 다음에 여의도로 바로 이어지는 길,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육교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가 입지와 그러니까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노량진 뉴타운 쪽은 이제 투자 금액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 노량진 뉴타운 인근에 요쪽 라인들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불과 작년 초만 하더라도 1억 초반대 투자가 가능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2022년 10월 20일경에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 투자 금액이 지금 이제 3, 4억대라는 거죠. 예, 3, 4억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고시원촌인데요. 근데 주변 지역을 보면 여기 인근에 요 지역도 지금 전형적인 고시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일대도 전형적인 여기 지금 이번에 지정된 데랑 입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고시원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에서도 사실 입지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이쪽에도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일대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지역이고요. 요 일대가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뭐 1억 중반대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모아타운으로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쪽 라인들은 다 지금 노량진 뉴타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새롭게 지금 모아타운 지정이 된 데고 요 일대, 요 인근도 전형적인 고시원촌이기 때문에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랑 입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아래쪽 라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요 아래쪽 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어때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렇죠? 예. 사실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모아타운 이제 개발 여건에 그러니까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충족을 하는 지역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 남아있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서 또 입지 또한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아직까지는 2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물건 잘 찾아보시면 1억 중반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뭐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또 이제 발품 파셔도 발품을 파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입지가 받쳐줘야 돼요. 입지가 받쳐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호재들이 있으면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겠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량진동 일대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많은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울의 3도심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하고요. 또 한강변이라는 어떤 입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량진. 이 노량진 지역에 최근에 호재 소식들도 많아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 인근 지역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이번 주 세미나 주제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지금 노량진 쪽에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일부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소액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소액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되면서 지금 큰 폭으로 좀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소액 투자를 하실 때요. 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이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뭐 어떤 지역이 좀 개발이 될 것 같다. 이런 주민공람이 올라가면 조금 가격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또 구역 지정되면 조금 또 가격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구역 지정 됐다가 또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좀 더 가격이 오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계단식 가격 자체가 좀 계단식으로 좀 이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렸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갔지만 최근에 보면 가격 오르는 게요. 개발 초기 단계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오르는 게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약간 좀 낮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에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노량진 노타운 같은 경우는 불과 작년 초에 1억 한 초중반대였는데 지금 벌써 지금 3, 4억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모아타운 지정이 된 지금 같은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가 3, 4억이 돼서 6억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도 틀린다는 거죠. 야, 자, 우리가 초에는 1억 2, 3천 갔다가 지금 3억 투자, 4억 투자하면 거의 뭐 수익률이 200%, 300%지만 3억에서 6억 되는 거는 수익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익률도 10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00% 수익률이 뭐 작은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예, 선점을 해야겠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예, 무조건 우리가 또 지정이 된다고 해서 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입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입지 따라서.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제가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한 전략과 예, 그다음에 이런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미나 중에 이제 세미나 하면서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해드릴 거고 또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 질문도 받고요. 제가 또 이제 답변도 또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또 가질 테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상담 역시 이 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 그리고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2018년 7월에 네. 서부 이천동 1구역을 장기 임대 8년으로 5억 8천에 매수하고 2019년 대체주택으로 노량진 본동 신동아 아파트 17평을 5억에 샀습니다. 그랬는데 2년 거주가 다 지났고 그래서 그냥 계속 쭉 보유를 해야지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투자 겸 주거로 산 거거든요. 대체주택을. 근데 이걸 보유해야지 되나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은 이걸 쭉 보유했다가 그 2019역에 들어가서 자동 말소되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요? 아니면은 지금 강의 잘 들었는데 노량진 그쪽이나 아니면은 답심리역 왕십리역 가까운 데나 몸테크로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대체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서부 이촌동에도 지금 투자를 해놓으셨고. 1구역. 예, 1구역.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본동 신동아가 지금 노들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17평. 한강 예. 보여요. 그 조그만 데가. 예, 그리고 한강이 아주 잘 보여요. 여의도 63빌딩도 보이고. 예. 예, 한강변이 잘 나오죠. 여기가 약간 좀 이제 구릉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유, 맞아요. 네. 예, 그거예요. 약간 좀 이제 언덕백이라 당연히 이게 언덕백이에요. 한강변은 잘 나오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네. 본동 신동아 아파트 갖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얘를 좀 더 보유로 해야 될지, 그렇죠? 예. 보유로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매도로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다른 예. 데더 자, 그다음에 아까 예. 제가 예. 서부 이촌동에 지금 들고 계신 거요. 네. 예, 그거는 2019역.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나요?
네네. 아, 4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이제 8년짜리 등록하신 거네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는 4년 그것도 반 남았어요. 예, 등록하신 게 지금 2018년 9.13 대책 이전인가요? 2018년 7월 9.13 전이네 그럼. 2018년. 예, 그러니까 9.13 대책 이전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기 음. 그 임대사업 등록은 7월 4일부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신동 아파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지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고 바로 옆에 보면 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역 지금 노량진 네. 뉴타운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봤습니다. 지금 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철거 끝난 데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3년 뒤부터는 이제 입주가 네.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기가 본동이 있고 노량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네. 본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이지만 인근의 네. 노량진은 상당히 좀 낡은 주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 쪽에서 이렇게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네. 자, 노량진과 본동으로 이어지는 본동으로 이어지는 요 지역 일대가 앞으로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노량진 바로 옆에 있는 본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네. 보면 주변에 주변에 이런 노후된 주택들이 다 아파트로 이제 변모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는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굳이 지금 이거 매도하시기보다는요. 네. 좀 더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얼마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신 데가 아까 뭐 노량진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라던가 네, 거기 봤어요. 예, 아니면 이제 왕십리역 이제 네. 부근이라던가 이런 지역이잖아요. 네네. 물론 옆에 노량진도도 좋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네. 근데 여기는 장점이 있죠. 여기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소액 투자, 그러니까 내가 투자용으로 들어가면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네. 뭐 지금 여기 지금 노량진동 일부 지역들 뭐 1억 중반에서 1억 후반 요 정도면은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본동 신동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이쪽에 또 네. 한강 조망도 나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왕십리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상항십리역 주변이나 여기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지역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이 신동 아파트도 앞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리모델링이 설명해 가능한 주셨습니다. 아파트고 네. 또 하나는 또 한강에 또 영구 조망도 가능하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제 노량진동이나 뭐 그 왕십리도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빌라에 거주하시게 되면 네. 좀 그래도 아파트가 낫죠. 낡은 아파트라도. 예, 안 사러 봤어요. 그렇죠. 예, 네. 힘드세요. 예, 힘드세요. 그러니까는 지역은 아까 보신 데가 노량진이나 지금 뭐 투자한 지역들 보면 투자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지역은 잘 보고 계세요. 뭐 왕십리역 일대, 상항십리역 일대, 노량진동 일대 지역은 잘 보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예, 그런데 예? 예, 지역은 잘 보고 계신데 차라리 그래도 낡은 집이라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게 낫죠. 여기도 지금 뭐 한강물 영구 조망에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데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보유하셨다가요. 네. 보유하셨다가 자, 네. 지금은 신동 아파트 거주하고 있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얘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지금 등록해놨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여기 개발될 네. 때 여기는 자동적으로 직권 말소가 되거든요. 네. 예, 직권 말소가 되면 직권 말소 이전에 나는 신동 아파트 매도하고요. 직권 말소 네. 되면서 이쪽으로 나중에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신동 아파트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고 여기가 직권 말소 돼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얘 또 내가 비과세 요건 채우면 또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용산으로 가라고요? 예, 나중에 여기 이촌동이 네. 개발이 되면 이촌 1구에 네네네.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네네. 개발될 때까지 계속 신동 아파트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쭉 그냥 편히 살으라고요? 예. 네. 우리가 아유, 투자도 고맙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좀 네. 거주망조도 좀 좋아야죠. 네, 그죠?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한번 갈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다주택자이고요. 네. 신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노량진이나 사당동이나 상도동, 그러니까 뭐 2호선 라인이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30살 된 딸 명의로 해서
실거주 겸 이렇게 모아타운 뭐 예정지 이런 데로 가서 좀 거주하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주임사 등록해서 서교동에 그 마포구 서교동이요. 네. 예, 247의 205를 작년에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도 뭐 모아타운 뭐 성산동하고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 소문에 듣고 지금 구매를 했었는데 네.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네네.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시고 서교동에 있는 247의 20 여기는 지금 이제 호재 소식을 듣고 매입을 하셨는데 괜찮은지 이거 전망에 대해서 먼저 네네. 물어보셨고요. 네네네. 따님분 명의로도 실거주 겸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곳들도 살펴보고 계시다고요. 2호선 네네네. 라인이라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교동 망원역 바로 뒤편이네요. 그죠? 네네. 예, 여기에 지금 뭐 모아타운 뭐 얘기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저기 모아타운을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 예, 아, 했어요. 예. 이거 어.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죠? 투자금이 굉장히 소액이었어요. 그죠? 예. 예. 전세가가 굉장히 높길래 일단, 예. 자, 우리 시청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모아타운이던 그다음에 뭐 재개발이던 네. 이제 재건축이던 네. 우리가 어찌 됐던 사업성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사업성이. 네. 물론 이제 서교동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는 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쪽에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가던 어떤 사업 정비 사업으로 가던 사업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쪽 지역은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가서 보셨듯이 이쪽에 거의 다 빌라촌이죠. 네. 다 빌라잖아요. 그죠? 다 빌라예요. 자, 물론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이제 탄생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좀 빌라들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조금 안 맞는 지역을 개발을 해주려고 이제 모아타운이 생긴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는 빌라들이 너무 많아요. 빌라들이. 그러니까 자, 빌라들이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조합원 수가 많겠죠. 네. 조합원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 지금도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노후도를 맞추기가 예.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려 이번에 그러니까 지정된 데를 보면요. 이번에 네. 모아타운 지정된 중에 입지 괜찮은 지역 중에 여기 아래 그 합정동 쪽 있죠. 예. 네네. 이쪽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옆에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쪽 같은 경우 또 한강변 라인에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또 이제 구옥으로 그러니까 같은 빌라촌이라도 이제 구옥 빌라들이 많은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도 기본적인 노후도 요건을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가로주택 정비용으로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57% 이상 노후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과연 아까 서교동 자체가 저도 뭐 그쪽 지역을 이제 많이 제가 갔던 지역이지만 과연 57%가 나와줄까? 이게 약간 좀 관건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소액으로 투자하셨으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노후도는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청자님 아까 노량진동, 상도동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하고 사랑동. 네네. 예,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가 이제 노량진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상도동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 7호선 라인, 2호선 라인 뭐 이 정도로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상도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두세 개 구역이 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다 지정이 됐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밖에 이제 거주를 못하죠. 네. 예,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상도동에 최근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인 지역들도 나쁘지 않고요. 네. 예, 이쪽 보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입지는 여기 상도동하고 노량진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A급지예요? 노량진이요. 노량진이 훨씬 더 A급지죠,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7호선, 9호선 라인에 여의도 가깝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굵직한 또 개발 호재가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량진역 일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도동보다는 이쪽에 노량진동이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번에 그 모아타운 그 노량진동에 지정된 거 아시죠? 네. 아까 제가 다행히도 오늘 아까 제가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분치구역. 자, 네. 이렇게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고 여기는 노량진 네. 뉴타운이고 최근에 여기가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도요. 아마 실거주 하실 거죠? 네네. 예, 실거주 하실 거면 이쪽에 이제 구옥들이 있어요. 구옥들. 네. 여기가 보통 이제 신축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서교동하고 틀린 게 이쪽 노량진동은요. 신축이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통 보면은 구옥들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좀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방 한 두세 칸짜리 한 6억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 이제 이번에 지정된 대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요 아래쪽 라인도 앞으로 모아타운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데보다는 입지는 훨씬 좋아요. 네. 왜? 이번에 지정된 데가 약간 산동네거든요. 아, 근데 아래동 여기는 지금 이 노량진 여기서도 좀 가깝잖아요. 노들역이랑.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래동 입지는 훨씬 좋은데 일단은 여기가 여건은 똑같아요. 둘 다 네네. 똑같은 그냥 고시원촌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요 아래는요, 아마 여기보다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낮게 매입이 가능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입지가 더 좋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우리가 뉴타운도 우리가 모든 구역들이 한꺼번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먼저 지정된 것 뿐이지 지정됐다고 해서 여기가 먼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요 아래쪽, 그러니까는 노량진역이랑 노들역 네. 사이 요 네네. 아래쪽 라인이 또 어떻게 보면 여기 바로 앞에가 한강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도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쪽이 단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서교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많죠. 네네. 그죠? 근데 여기는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보통 빌라겠죠. 그렇죠? 네네. 빌라 비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예, 그런데 자 빌라 비율이 낮다는 건 어때요? 사업성은 상당히 좋겠죠. 반대로.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아까 노량진동, 상도동, 그다음에 아까 뭐 사당동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가장 상급지로 가셔야 돼요. 네. 가장 상급지가 노량진이잖아요. 네네. 예,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도움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모두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과 투자 전략을 원하는 분들 위해서 또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오늘 뭐 그 상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3원칙에 대해서 이제 그 3원칙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3원칙이 뭐냐면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시세 차익을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3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입지예요. 입지가 좋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 사실은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그 가격에 대한 오름폭이 상당히 좀 미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 오름폭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향후에 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입지가 이제 첫 번째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가 바로 개발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교동이나 이런 지역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영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호수밀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지정 가능성을 이제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남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서서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억에서 3억 되는 거랑 3억에서 6억 되는 거랑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 입지가 중요하고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지역에 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세미나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와 전화 상담 번호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후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